안녕하세요, 모범 시민입니다. 오늘은 리뷰 요청이 가장 많았던 트렉사스의 이레보를 다룰 거예요. 이 차량이 국내에 처음 알려진 시기는 무려 11년 전인 2008년입니다. 이레보는 저중심 설계와 혁신적인 디자인, 듀얼 모터와 듀얼 서버를 활용한 파워, 인보드 서스펜션 시스템 등으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화제가 되었고, 한국의 트렉사스라는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된 차량입니다. 얼마 후 트렉사스는 이레보를 베이스로 한 서밋이라는 몬스터 차량을 출시하였고, 이 차량이 큰 인기를 끌면서 트렉사스의 입지는 더욱 견고해졌죠. 전 세계적으로 누적 판매량이 가장 많은 몬스터 차량은 트렉사스의 서밋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기회가 된다면 서밋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밋은 많은 주목을 받고 지금까지도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지만, 서밋보다 먼저 출시한 이레보는 시간이 갈수록 타 브랜드에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고요. 브러쉬리스 버전도 출시했지만 국내에선 큰 인기를 끌지 못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차량의 강성이었죠.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알려진 네이버 몬스터 트럭 카페에서도 이레보의 강성은 늘 단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오프로드에서 거칠게 다뤄주는 몬스터 트럭 장르의 특성상 디자인과 주행성보다는 강성을 우선순위로 두는 유저들이 많거든요. 저는 강성 문제로 논란이 많았던 구형 이레보는 다뤄보지 못했습니다. 강성에 문제가 많다는 차량을 직접 다뤄보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레보가 아니더라도 이 사이즈에선 평가 좋은 몬스터 트럭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카페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트렉사스 차량은 강성이 떨어지는 브랜드라는 선입견이 생겼습니다. 이 선입견은 맥스와 엑스맥스를 다루면서 깨졌고요. 그전과는 다르게 큰 호평을 받고 있는 이레보 2.0도 드디어 다루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리뷰에 들어가기 앞서 이레보의 강성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갈게요. RC카 입문하려는 분들이 관련 영상을 검색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검색되는 브랜드는 트렉사스예요. 몬스터 트럭 장르로 선택했다면 서밋과 이레보의 홍보 영상을 가장 먼저 보게 됩니다. 트렉사스의 홍보 영상은 한번 보면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훌륭해요. 저걸 보고 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 화려한 디자인과 화려한 스턴트, 그리고 엄청난 스피드, 빠져들 수밖에 없죠. 몇 개만 찾아보면 다른 차량들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홍보 영상에 반해 입문으로 이레보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커뮤니티에 좋은 글을 남기기 힘들어요. 이레보는 제가 직접 다뤄본 결과 입문용 차량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많은 스킬 레벨을 요구하는 차량이고요. 섬세하면서 복잡한 구조를 가진 차량이에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레보의 이 복잡한 구조는 초기 안으로 들어간 인보드 서스펜션 시스템에서 시작되고요. 이 시스템의 장점은 초보분들이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시작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건 이 복잡한 구조에 예민한 인보드 서스펜션 시스템이 아니라 크고 작은 충격에 잘 버텨줄 수 있는 차량의 강성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부분이 대폭 개선된 이레보 2.0 리뷰를 시작해 볼게요. 국내 판매 가격은 82만 9천원으로 타사의 동급 몬스터 차량들에 비해 다소 비싼 편입니다. 하지만 이레보 2.0은 작년에 출시한 제품으로 해외에선 현재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구로 구매하시면 국내 판매 가격보다 15만원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요. 이 할인 이벤트는 계속한 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국내 구매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차량의 사이즈는 1대10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평균적인 크기의 1대8 트럭이나 몬스터보다 크기와 무게 면에서 조금 더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1대8로 보는 게 맞습니다. 전동 RC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모터는 2200kV 회전수를 가진 브러쉬리스 모터로 1대8 사이즈의 몬스터나 트럭 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터고요. 이 모터를 제어하는 전자 변속기는 1대5 사이즈의 엑스맥스에도 사용되었던 고스펙 변속기로 이레보에는 살짝 오버스펙이라고도 할 수 있는 든든한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고요. 차량의 조향을 담당하는 전자 서버는 듀얼로 구동되어 있어 크고 무거운 타이어를 사용하더라도 무리 없이 조향이 가능합니다. 차량의 바디 디자인은 10년 전 초기 모델과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여전히 세련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멋진 외관을 가지고 있고요. 차체의 전반적인 디자인도 10년 전 모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훌륭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렉사스 차량들은 어떤 차량을 만들어도 디자인이 참 좋아요. 특히 이레보의 경우 유난히 더 훌륭한 외관을 가지고 있어 입문하는 분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레보는 이 디자인 때문에 몬스터 트럭보다는 트럭이 장르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휠 베이스도 길쭉한 1대8 트럭이와 비슷하고요. 낮은 무게 중심과 트럭이를 닮은 납작한 바디와 리어 윙까지 겉모습은 영락없는 트럭이죠. 하지만 내부 구조와 동력 전달 방식은 몬스터 트럭과 거의 동일합니다. 메인 샤시의 구조는 몬스터 트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듀얼 플레이트 구조로 되어 있고요. 동력 전달 방식은 자사의 엑스맥스 몬스터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특이점은 지금까지 트럭이와 몬스터 어느 장르에서도 사용하지 않았던 인보드 서스펜션 시스템이에요. 이 인보드
인보드 서스펜션은 RC카는 물론 실제 차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쇼게의 구조는 아닙니다. 특히 스피드를 기반으로 한 오프로드 RC카 장르에선 정비성과 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웬만해선 잘 사용하지 않아요. 이레보와 비슷한 시도를 했던 아르마의 네로 시리즈도 더 이상 이 인보드 서스펜션 시리즈의 차량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인보드 서스펜션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이레보의 장점을 설명할 때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레보는 트럭이와 몬스터의 특징을 합쳐놓은 차량입니다. 보통 이레보와 비교되는 차량이 아르마의 크라톤인데, 크라톤은 휠 타이어를 제외하곤 몬스터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레보와 비교하는 건 적당하지 않아요. 단지 새 버전 출시 시기가 겹쳤을 뿐이죠. 자, 이제 주행에 관한 부분을 살펴볼게요. 우선 아스팔트같이 깨끗한路面에선 상당히 우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레보는 트럭처럼 낮은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속 주행 상태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스펙상 112km까지 낼 수 있다고 표기되어 있지만 그 이상의 속도도 충분히 가능한 구조로 스피드 하나만 놓고 보면 프로킷 트럭이보다도 구조상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선 이미 이 차량으로 170km 이상을 찍은 유저도 있어요. 이레보를 몬스터로 분류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빠른 몬스터 트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프로드에선 몬스터답지 않게 유연하고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합니다. 쇽을 수직으로 태우는 일반적인 몬스터 차량들과는 달리 이레보의 경우 쇽이 수평으로 위치한 인보드 서스펜션으로 인해 오프로드에서도 이렇게 유연하고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쇽이라는 파트는 수평에 가까워질수록 부드럽고 유연한 운동성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쇽의 구조를 가진 차량들도 어느 정도 쇽의 위치를 조절해 움직임의 변화를 줄 수 있긴 하지만 한계각은 45도 정도예요. 이레보의 인보드 쇽은 아예 처음부터 수평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저런 유연한 움직임이 가능한 거죠. 스턴트 능력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윌리, 점프, 백플립 모두 순정 상태로 아주 편안하게 가능해요. 또한 공중에서의 컨트롤이 상당히 쉽기 때문에 원리만 이해하면 누구나 이 정도의 스턴트 연출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이레보는 진정한 올라운드 차량이라고 해도 될 만큼 다방면으로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화려한 바디 디자인과 세련된 차체의 구조까지 정말 완벽해 보이죠. 하지만 장점이 많은 만큼 단점도 많은 차량이에요. 우선 10년 전 구조 그대로 다시 출시한 차량이다 보니 정비성이 많이 떨어져요. 기어비 변경이나 수신기 교체 같은 간단한 경정비를 할 때도 많은 볼트를 풀어야 하고요. 복잡한 구조를 가진 인보드 서스펜션 시스템이 더해져 정비의 난이도는 한층 더 올라갑니다. 매뉴얼 또한 그리 친절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입문하는 사람이 저 분해도를 보고 이 복잡한 차량을 정비한다는 건 매우 힘든 일이 될 수 있어요. 첫 RC카로 추천드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난해한 정비성 때문입니다. 매뉴얼만이라도 제대로 만들어 주었다면 제가 정비성의 단점을 이렇게 크게 부각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두 번째는 많은 유저들이 지적했던 차량의 강성이에요. 우선 인보드 서스펜션 시스템은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장해주긴 하지만 강성까지 챙길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또한 이레보의 쇽은 차체에 비해 크기가 작기 때문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양도 크지 않아요. 가벼운 점프나 공중에서 한 바퀴 돌 수 있는 높이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홍보 영상에 나온 무리한 높이의 점프나 스턴트는 과장이 상당히 들어갔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레보는 구조상 단 한 번의 무리한 시도로도 견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기본 스턴트에 상당히 충실한 차량인데 윌리바를 제공하지 않아요. 순정 상태로 윌리를 시도할 경우 리어 윙이 남아나질 않을 거예요. 이레보의 필수 옵션 파트는 윌리바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디의 내구성도 단점으로 꼽을 수 있어요. 바디 자체의 재질과 두께는 적당합니다. 프로텍터와 롤 게이지도 훌륭하고요. 하지만 바디와 롤 게이지를 연결해주는 체결 부위가 너무나 부실합니다. 가벼운 점프 한두 번만으로도 이렇게 쉽게 뚫려버리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스퍼기어와 센터 샤프트가 플라스틱이라는 점을 단점으로 많이 지적하시는데 저는 이것까지 단점으로 지적하지는 않을게요. 제조사에서 제시한 기어비 안에서는 플라스틱 기어와 샤프트로도 충분히 잘 버텨주었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주의점과 팁을 드릴게요. 우선 홍보 영상에 나온 스탠딩 백플립은 시도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낮은 무게 중심과 긴 휠 베이스, 그리고 토크 바이싱 센터 드라이브 구조의 특성상 제자리에서 차량의 출력만으로 뛰어오르는 건 쉽지 않아요. 다음은 바디 보강 팁을 좀 드릴게요. 순정 상태로 몇 차례 굴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두 이렇게 뚫릴 거예요. 이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 부분이 너무나 얇기 때문에 보강이 불가능하죠. 우선 롤 게이지와 바디를 분리한 후 지저분하게 뚫려있는 바디의 구멍을 매끄럽게 다듬어준 다음 PVC 고무 매트를 이용해 롤 게이지의 구멍을 메꿔줍니다. 이제 롤 게이지의 바디를 고정하면 고무 매트에 딱 맞게 걸릴 거예요. 그 다음 적당한 크기로 매트를 잘라서 그 위에 볼트와 함께 고정하면 완벽하게 보강됩니다. 이 PVC 고무 매트는 바디 보강뿐 아니라
배터리 트레이 밑에 깔아서 충격 흡수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숍 길이 조절이 필요할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가격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부담도 없어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레보는 독특한 구조 덕분에 타사의 몬스터 차량과는 비교하기 힘든 차량이에요. 강한 맷집을 베이스로 깨지고 구르면서 정면 돌파하는 전형적인 몬스터 스타일을 추구하는 유저에게 이레보를 추천할 수는 없습니다. 이레보는 재빠른 민첩함을 바탕으로 유연하고 부드러운 주행 스타일을 가진 몬스터로 세련된 스타일의 몬스터를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고요. 이레보에 관심은 있었지만 가격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에게도 추천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 해외에서 판매되는 이 가격이면 성능과 디자인뿐 아니라 가성비까지 갖춘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